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부 김재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 가을 야구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은 일찌감치 이제 1위 자리를 만들었고 한국 시리즈 누가 올라가느냐 결국은 두산이 2년 만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네요. 어제 이제 마산에서 5차전이 열렸는데 두산이 이제 NC를 제압하면서 플레이오프를 3승 2패로 마감하고 2년 만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초반 먼저 이제 NC에 2점을 내줬었는데 이 2점 차를 역전으로 극복을 하는 이제 뒷심을 발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이죠. 2013년 이후 이제 2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두산으로선 통산 이제 4번째 우승을 도전하는 셈이고요. 그 양팀 이 사령탑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두산 김태형 감독과 NC 김경문 감독이 이제 두산에서 한때 한솥밥을 먹어서 선수로도 그렇고 또 지도자도 같이 생활을 했던 아주 친한 이제 선후배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초보 감독 김태형 감독은 이제 데뷔 첫 해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고요. 네. 반면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번이 이제 8번째 가을 야구 도전이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우승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재밌었던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한번 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산의 승리 원동력 어디에 있나요?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산을 상징하는 문구가 바로 이제 구호가 헛슬두죠. 이제 이렇게 힘있고 또 박진감 넘치는 몸을 던지는 이제 플레이인데 네. 또 하면 뚝심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두산이 역시 이 헛슬 플레이와 또 뚝심, 뒷심 이게 이제 빛났던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전 승리 뒤 이제 2, 3차전을 내주면서 벼랑 끝에 몰렸었는데 4, 5차전을 내리따내는 이런 뒷심을 이제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운드에서는 리퍼트, 선발의 리퍼트 선수가 활약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마무리 이현승 선수의 활약도 빛났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포수 양의지 선수의 활약을 좀 꼽고 싶은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화면인데요. 자, 5차전 이 뒤진 상황에서 4회 초 양의지 선수가 솔로 홈런을 터주셨습니다. 네.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 양의지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친 줄 알았는데 어제가 개인 통산 첫 포스트 시즌 홈런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양의지 선수가 지금 사실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2차전에서 타구에 맞으면서 금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금이 네. 작은 아주 금이 가 있는데 이러면서 3차전 결장을 했었고 3차전에 공교롭게 두산이 졌었죠. 이러면서 벤치에 있던 이제 양의지 선수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하면서 4차전부터는 지금 진통제를 맞고 출전을 했고요. 네. 양의지 선수의 출전과 함께 4차전, 5차전 승리를 거뒀고 어제 경기에서는 네. 이 추격의 불씨를 나게 이제 홈런을 때렸었죠.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선수 이제 선발 리퍼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네. 아주 정말 뭐 사자성어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리퍼트 선수가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2승을 거뒀는데 1차전에 완봉승 거뒀고요. 4차전에 7이닝 무실점을 거뒀는데 16인 동안 무려 점수를 한 점도 내주지 않아서 평균 자책점은 0이에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플레이오프 이제 지금 화면 나오죠. MVP를 수상을 하게 됐는데 기자단 투표에서 36표 중에 30표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리퍼트 선수의 별명이 있어요. 리퍼트의 니와 또 하느님의 느님을 따서 네. 니느님으로 니느님. 팬들 사이에서 불리는데 말 그대로 네. 두산으로서는 정말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이현승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사실 이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는 확실한 선발 원투 펀치와 그리고 마무리 투수의 이 어떤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두산의 이현승 선수 정말 제대로 활약을 했고요. 어제도 7회부터 나와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아주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요. 네. 그리고 앞선 전날 4차전 경기에서도 2이닝을 책임지면서 네. 뭐 두산의 역전 어떤 그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전은 이제 투수진과 수비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초보 감독 김태형 감독이 데뷔 첫 해 아주 그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소감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우승한 지가 좀 너무 오래됐는데 사실 선수들 중프레이오프부터 너무 좀 뭐 열심히 해왔는데 하여튼 이 좋은 분위기로 코리아 시리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김경문 감독과 김태형 감독의 인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인터뷰 보면서 김경문 감독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네. 뭐 경기 결과로는 아쉽게 졌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가 참 좀 훈훈한 대목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실 김경문 감독이 야구계에서 이제 덕장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감독인데 네. 어제 아주 재미있는 보기 드문 이제 네. 장면이었죠. NC의 이제 외야수 나성범 선수가 이제 투수로 깜짝 등판을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승부가 끝난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2점 차로 뒤진 상황이고 뭐 물론 투아웃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홈런을 맞으면 NC 입장에서는 점수차가 벌어져서 추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성범 선수를 투수로 약속이 등판을 있었군요.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9회 초 두산의 투아웃 상황이었는데 와우카우트 한 개를 남겨놓고 이제 우익수 나성범 선수가 지금 마운드에 등판하는 모습인데 네. 나성범 선수 왜 외야수를 투수를 기용하냐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나성범 선수가 대학 때까지 이승엽 선수처럼 투수로 아주 정말 이름을 날렸던 네, 선수입니다. 연세대 시절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한때 뭐 150km 이상을 던지면서 뉴욕 양키스의 스카우트 대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네. 첫 타자 두산 타자에게는 이제 안타를 첫 타자가 누구였죠? 로메로 선수입니다. 네. 로메로 선수에게 이제 안타를 맞는 모습인데 다음 이제 타자가 오재원 선수였는데 이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재원 선수 네. 장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재원 선수 타석인데요. 자, 첫 공이 147km가 찍히죠. 자, 147 이요? 이러자 오재원 선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아니, 놀랬다는, 정말 이렇게 예. 잘 던지나 이런 표정이죠. 자, 네. 다음 공도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자, 오재원 선수가 이제 나성범 선수와 또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 공도 역시 빠른 공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파울을 치는데, 네. 자, 네. 한 바퀴 돌면서, 야, 정말 잘 던지는구나. 이런 표정을 짓고요. 결국 이제 오재원 선수와 나성범 선수의 두 번째 대결은 이제 오재원 선수가 내야 땅볼 범타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나성범 선수의 승리를 끝났고요. 나성범 선수는 결국 안타 1개, 그 다음에 범타 1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에서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감히 아무리 제가 팬들과 그 약속을 플레이오프 했어도. 시작 전에 네. 뭐 가능하면 나성범 선수를 한번 등판시키겠다라고 했지 반드시 등판시키겠다고 그쵸.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4 2점 차였고요. 더군다나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겨있긴 했습니다만 뭐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없는 네. 어떤 상황이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김경문 감독의 소위 의리 참 아주 높게 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네. 가을 야구의 어떤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문 감독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해 동안 우리 선수들 감독으로서 너무 고맙고 수고 많았고요. 뭐 우승을 못하면 항상 마지막 부분은 아쉽습니다. 또 준비 잘해서 내년에 더 강하게 준비할 수 있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NC로서는 마산 예수 스튜어트 선수가 초반에 네. 무너진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뭐 마산 네. 예수보다는 니느님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가을 야구는 두산과 삼성의 네. 이제 2차전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내일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오늘 이제 오후에 미디어데이 공식 기자회견이 두 팀이 열리고요. 내일부터 이제 1차전 대구에서 열리게 되는데 1, 2차전은 대구에서 열리고요. 3, 4, 5차전은 잠실 그리고 다시 6, 7차전을 대구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합니다. 삼성은 뭐 사상 첫 5연패 포함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고요. 두산은 2001년 이후 14년 만에 통산 4번째 우승을 하게 되는데 네. 두 팀이 이제 공교롭게 2년 전에 만났어요. 당시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3승 1패로 앞서면서 두산이 우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3경기를 삼성이 내리 따내면서 이제 역전 우승을 일궈냈었는데 그때 선수들이 대부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결이 더 재미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팀이 2013년 포함해 지금까지 4차례 격돌을 했는데 2승 2패 아주 박빙입니다. 그래픽으로 지금까지 역대 결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1982년 프로야구 원년이었죠. 이때는 두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희동 선수의 말로 홈런 그리고 박철순 선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후 2001년 다시 만났는데 두산이 이때도 4승 2패 김인식 감독이 김웅영 감독을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5년부터는 삼성의 우세인데요. 2005년엔 4승 무패로 삼성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네. 2013년 4승 3패로 삼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 시리즈는 삼성의 경우는 그 도박 파문까지 그렇죠. 있어서 이제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부의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